자, 첫 번째는 정규화를 수행하지 않고 푸는 방법. 두 번째는 정규화를 이래서 도서번호가 출판사명을 결정하는 종속성이 또 있습니다. 39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아래 논리 모델을 3차 정규화까지 수행했을 때 도출되는 엔티티의 수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이냐 라고 묻는 문제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뭐 대출차에 대해 하나의 대출번호로 여러 개의 도서 대출 반납을 관리한다 라고 가정하고 엔티티 통합은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제약 조건을 달았습니다. 자, 문제가 굉장히 까다롭죠. 여기 보시면 학생하고 도서대장이라는 엔티티가 있습니다. 자, 이 엔티티에서 여러 개의 속성들이 있는데 이 여러 개의 속성을 가지고 정규화를 수행해야 되는 거예요. 자, 정규화를 수행해야 되는데 정규화가 1정규화, 2정규화, 3정규화까지를 이렇게 차례대로 수행해야지만 이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정말 속성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자,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는 제가 두 가지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자, 첫 번째는 정규화를 수행하지 않고 푸는 방법. 두 번째는 정규화를 수행하면서 푸는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자, 먼저 정규화를 수행하지 않고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은 여기에서 자, 번호를 찾습니다. 번호. 자, 여기 보면 학번, 그죠? 학교 번호. 자, 그 다음에 여기 뭐 교수 번호, 대출 번호, 그리고 대출자 번호는 여기 학번에 FK 관계로 이렇게 엮여 있으니까 얘는 관계가 없죠. 그 다음에 대출 도서 번호. 그 다음에 자, 여기에 번호로 표시가 안 되어 있지만 이 ISBN과 연결될 수 있는 도서 번호가 필요합니다. 도서 번호. 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들어가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랩실 이용 신청이 들어가잖아요. 여기서부터 이만큼 반복된 속성들이 계속 있습니다. 자, 여기 랩실 신청 번호 요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엔티티가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입니다. 자, 이렇게 번호로 표시된 속성 값들을 이렇게 찾습니다. 이렇게 찾은 것들이 3정규화의 엔티티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7번 7개야 뭐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죠. 자, 첫 번째 방법은 정규화를 직접 수행하지 않고 속성에서 번호를 찾아가지고 엔티티를 도출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도출을 하면 대략 3정규화까지가 완성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어떻습니까? 일종의 뭐 편법이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현실 업무에서 모델링을 할 때 자, 이런 방식으로 수행을 합니다. 자, 모델링을 할 때 속성들을 쭉 펼쳐놓고 함수적 종속성을 다 제거하면서 정규화를 수행하면서 모델링을 하는 게 아니고요. 현실 업무에서 명사형으로 표현이 되는 엔티티를 뽑아내 가지고 얘네들이 관계를 맺으면 대략 3정규화까지가 이루어집니다. 자, 그게 현실 업무의 모델링이에요. 그래서 뭐 일종의 편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자, 이 문제를 정규화를 해가면서 뽑아내는 거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정규화를 직접 수행하면서 하는 방법이 있겠죠. 자, 이 방법 같은 경우는 시간이 조금 걸릴 겁니다. 그리고 설명하기가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는 해설지를 띄워놓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9번 문제 해설입니다. 자, 일단 정답은 제가 3번이라고 말씀드렸고요. 3정규화까지 수행하면 7개의 엔티티가 도출됩니다. 자, 엔티티에서 반복적인 속성을 제거하는 게 1정규화죠. 그리고 부분함수 종속성을 제거하는 게 2정규화입니다. 자, 그리고 이행함수 종속을 제거하는 게 3정규화고요. 이 과정을 차례대로 수행을 하면 됩니다.
자, 정교화를 통한 엔티티 도출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정교화는 속성의 원자죠. 반복 속성을 제거하는 겁니다. 자, 이 데이터 모델에서 반복적으로 실행되는 그룹이 있죠. 그게 바로 랩실 이용 관련 속성들입니다. 그래서 이 속성들을 아래와 같은 엔터티로 별도로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랩실 이용이라는 엔터티를 뽑을 수가 있죠. 학번, 이용 순번, 이용 신청일, 시작일, 만기일, 승인 교수 번호 이렇게 찾을 수 있습니다. 자, 랩실 이용이죠. 랩실 이용. 자, 랩 이용 이렇게 엔터티를 하나 뽑을게요. 그 다음에 이정규화입니다. 자, 이정규화는 부분함수 종속을 제거하는 거고요. 부분함수 종속이라는 것은 복합키의 일부에만 종속되는 속성을 의미하죠. 자, 이 모델에서 대출과 반납에 대한 것들을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출 번호, 도서 번호가 복합키가 될 수가 있고요. 여기서 대출자 번호, 대출 일자는 대출 번호에만 종속이 되고요. 자, 도서명 ISBN은 도서 번호에만 종속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대출 번호, 도서 번호가 있고요. 대출자 번호, 대출일자, 대출자 번호, 대출일자, 요거는 여기에 종속이 되고요. 그 다음에 도서명, ISBN, 자, 요런 것들은 여기 도서에 이렇게 종속이 되는 거죠. 자, 이런 부분함수 종속을 제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정규화를 통해서 뽑아낼 수 있는 엔티티가 대출, 대출 상세, 도서와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여기에다가 그려보겠습니다. 대출, 대출 상세, 대출 상세, 도서. 자, 이렇게 그려볼게요. 자, 그 다음 3정규화입니다. 3정규화는 이행함수 종속성을 제거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입니다. A가 B를 결정하고 B가 C를 결정하면 A가 C도 결정한다. 이런 관계가 되는 거죠. 자, 이 모델에서 이행함수 종속이 있는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여기 학과 관련한 게 있고요. 출판사 관련한 게 있고 승인 교수 관련된 게 있습니다. 자, 학번이 학과 번호를 결정하고요. 학과 번호가 학과명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학번이 학과명을 결정하게 되는 이런 관계가 존재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학과를 하나 뽑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출판사 관련해서 도서번호가 출판사 코드 결정하고요. 출판사 코드가 출판사명을 결정하고, 이래서 도서번호가 출판사명을 결정하는 종속성이 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출판사를 뽑아낼 수가 있고요. 자, 승인 교수 관련해서 교수. 자, 랩실 이용 번호는 승인 교수 번호고 결정하고, 승인 교수 번호는 교수명. 그래서 랩실 이용 번호는 교수명을 결정하는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개의 엔티티를 뽑을 수가 있습니다. 학과, 출판사, 교수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그림을 그려볼게요. 학과, 교수, 자, 출판사. 자, 이렇게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자, 엔티티가 몇 개입니까? 얘네들이 7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이, 자, 어떤 관계를 가지면서 연결이 되겠죠. 자, 이런, 릴레이션을 가지면서 연결이 될 겁니다. 자, 이 관계들이, 지금은 이제 1대 n의 관계며 1대1의 관계며 이런 것들을 조금 표시하기는 적당치는 않은데, 대략 이런 관계들이 형성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형성되는 이런 관계들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자, 이게 ERD인 거죠. 이제까지 봤던 게 뭡니까? 정규화를 통한 도출 과정인 거죠. 1정규화 수행하고 2정규화 수행하고 3정규화 수행하면서 엔티티를 하나씩 뽑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도 할 수 있는데, 앞서 제가 첫 번째 방법이야 라고 말씀드렸던 게 있었죠. 직접적으로 정규화를 수행하지 않더라도 학생, 학과, 교수, 도서, 대출, 대출도서라는 것처럼 번호가 붙은 칼럼들, 자, 이런 것들을 엔터티로 뽑아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랩실 이용 신청처럼 반복적인 속성을 또 찾아가지고 엔티티를 또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뽑아내면 7개가 되는 거죠. 물론 이제 내가 이런 식으로 뽑아내는 것 또한 모델링에 익숙해야지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39번은 굉장히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예요. 반복적으로 좀 연습을 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39번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